김평우 만세! 만세! 김평우 만세! 김평우 만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소리를 많이 질러가지고 목이 좀 잠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조용하게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뒤에서 좀 안 들리시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탄핵을 탄핵한다. 제가 조갑제 닷컴에서 내주신 책입니다. 저는 여기서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제가 왜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하고 국민의 80%가 찬성한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왜 반대하는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가를 제가 여기서 썼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썼습니다만 쉽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회의 탄핵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국회 몇몇 간부들이 동료 국회의원들을 속이고 헌법재판소를 속이려고 또 우리 5천만 국민들을 다 속이려고 만든 사기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했습니다. 맞습니다! 탄핵을 탄핵한다! 탄핵을 탄핵한다! 여러분, 저는 법률가입니다. 제가 이 위대한 국회의원님들의 사기라고 말할 때는 만일 그것이 거짓이면 저는 죽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조금 더 거짓이 없는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제가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쓸 수 있었습니다. 김평우! 김평우! 여러분, 며칠 전 헌법재판소에서 제가 한 변론 혹시 동영상에서 보셨나요? 맞습니다! 당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말 틀렸다는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제가 막말을 한다는 말밖에 없어요. 정신 나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내용이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문제지 말을 사투리를 썼든 쌍말을 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말 했는 게 없어.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국회가 어떤 사기를 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수학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률도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숫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탄핵 사유라고 하는 건 마치 이혼 사유와 비슷한 거예요. 대한민국 민법전을 보면 몇 가지 이혼 사유가 있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배우자의 부정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혼 사유는 여러 가지가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이혼 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사유만 가지고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가 간통을 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탄핵 사유도 똑같은 겁니다. 탄핵 사유도 지금 국회가 13가지 사유를 적었는데 13가지가 다 필요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음을 잘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할 때는 한 가지 한 가지를 나누어서 투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국회는 13가지를 똘똘 뭉쳐서 투표합니까? 탄핵을 탄핵한다. 한 가지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똘똘 뭉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섞어찌기라 그랬습니다. 만일에 하나씩 나눠서 투표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 절대로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에도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똘똘 뭉쳐서 투표하는 바람에 투표하는 사유가 각기나 다른데 다 합쳐서 3분의 1을 통과한 겁니다. 탄핵을 탄핵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한 가지 한 가지 나눠서 투표했더라면 모두가 3분의 2를 통과하지 못해서 탄핵 사유가 하나도 안 생길 텐데 똘똘 뭉쳐서 투표하는 바람에 어느 사유로 투표했는지도 알 수도 없게 만들어서 투표하는 바람에 탄핵 찬성이 된 겁니다.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뭡니까? 제가 어디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만일에 제가 거짓말했다면 박영수 특검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를 당장 잡아놓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국회 이번에 탄핵 소추의 소추장을 보시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만들어서 770억을 먹었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죄가 뇌물죄입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이거를 국회의원들을 재벌들을 강요했다 해서 강요죄를 붙이고 그것이 또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해서 직권남용죄를 붙였어요. 그러면 한 가지 사실 가지고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세 가지 죄를 적용한 겁니다. 탄핵을 탄핵한다. 탄핵한다. 이것이 왜 사기냐 하면은요, 만일에 이것을 띄어서 뇌물죄 하나만 가지고 기소했다면 소추한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거의 찬성을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770억은 처음부터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만져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뇌물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를 그 당시 이영렬 서울지검장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소할 때, 최순실 기소할 때 뇌물죄 적용 안 했어요. 그런데 국회가 느닷없이 이거를 뇌물죄라고 수사기관도 아닌 사람이 죄명을 붙여서 기소한 겁니다. 그런데 뇌물죄라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갈 거, 아무도 표를 안 줄 것 같으니까 그 돈을 모으는 방법에서 강요가 있었다 해가지고 강요죄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직권남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투표를 할 때 맞아, 뇌물은 아닌데 좀 강요는 한 것 같아. 여러분 국회 청문회나 조사하는 거 다 보세요. 뇌물이란 이야기는 쑥 들어가고 전부 다 강요만 가지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따로 띄어서
기소했다면 뇌물죄는 안 되고 혹시 강요죄 정도는 됐을지도 모르는데 강요죄만 가지고는 기소하기가 애매모호하니까 거기다 뇌물죄를 끼워넣은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뇌물죄는 안 되지만 강요죄는 된다 싶어서 찬성 투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끼워팔기예요. 끼워팔기. 탄핵을 탄핵한다. 국회 해산. 국회 해산.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참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을 고발해야 되겠다. 법리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사기를 치면 안 되죠. 속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보고 국민을 사기치라고 뽑은 겁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주어가면서 단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의 연금을 주어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들에게 사기를 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분노하는 것도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시는 원로분들께서 요즘에 맨날 신문에다가 뭐라고 내십니까?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면 무조건 승복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노예입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데도 우리가 승복하란 말입니까? 저는 그 원로들께서 조선시대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조선시대 양반들이나 우리 상놈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양반들 말을 따르라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입니까? 아닙니다. 21세기의 세계의 선진국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승복을 합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무조건 따르겠다고 예예 고개를 숙이란 말입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신은 우리에게 옳지 않은 것에 고개를 숙이라고 우리한테 고개를 주신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밥이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두 손과 두 발을 주신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머리와 두 손과 두 발을 주신 것은 옳지 않은 일을 봤을 때 분노해서 일어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태극기 들고 사기꾼들을 대항해서 일어납시다. 합시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요즘에 굉장히 기운을 내시고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2월 28일이면 박영수 특검도 끝납니다. 특검 해체. 특검 해체. 만일에 황교안 대행이 특검을 연장한다면 저는 싸우겠습니다. 안 됩니다. 3월 1일은 박영수 특검이 없는 자유스러운 세계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겁니다. 맞습니다. 공포에서 벗어날 겁니다. 맞습니다. 3월 1일이 되면 우리는 다시
민주 법치에 대한민국을 제2의 건국을 다시 선포합시다. 3월은 이 좋은 아름다운 따뜻한 날씨에 우리들의 진정한 대통령 박근혜님을 모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봅시다.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영원하라! 감사합니다.